제대로 된 학습법을 좀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학습의 기본은 사실 어학을 떠나서 모든 학습은 배움과 익히는 이 과정이 사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배우는 건 엄청 배워요. 맞아요. 학원도 엄청 다니고 맞아요. 아이들 막 하는데 정확하게 뭘 배웠어라고 물어보면 그것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아이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둘, 셋. 배움의 설렘이다. 안녕하세요, 저스틴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지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이빗입니다. 네, 오늘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 영어학원에 처음 와서 완전 영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를 시작할 때 괜찮을까요? 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일단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5학년, 6학년 때 시작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한 6개월 전에 이제 6학년 친구가 한 명 이제 새로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이제 들어왔는데 근데 이 친구가 운동을 했던 친구예요. 운동을 해서 그러니까 기초가 많이 좀 부족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6개월 만에 다른 아이들 1년, 2년 분량을 금방 뛰어넘었습니다. 와, 대박이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원을 오래 다니는 것이 온전히 실력으로 치환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그 6개월을 정말 잘 보내면서 엄청나게 본인의 학습 양도 많았지만 학습한 걸 그대로 자기 실력으로 끌어올린 이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를 소리로 다 암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습이 늦었기 때문에 이제 스펠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부족했겠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 공부를 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지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지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소리를 바탕으로 단어를 딱 발음을 들려주면 바로 듣고 따라하고 또 한글 뜻도 말하고 그러면서 한글 이미지와 영어 이미지가 같이 자기 걸로 흡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쉬운 이제 짧은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입에다가 붙이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들이 꾸준히 되면은 다른 학원에서 1년, 2년 정도 한 분량은 6개월 안에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다른 지금까지 했던 영어 공부와는 다르게 다른 방향을 틀어야 되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초등 고학년에서 생각해야 될 건 입시겠죠. 네, 그렇죠. 네, 입시적인 부분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고는 학습이 진행이 되지 않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단어를 암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5학년, 6학년 정도 됐을 때 이 친구가 좀 상위권이고 잘하는 친구면 이제 중학교 이상의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기존에 해왔던 거에 추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없고요. 학원을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친구들은 혹시나 내가 여태까지 했던 학습 중에 내가 그냥 건넘고 넘어간, 그러니까 배운 건 있는데 완벽하게 습득이 되지 않았던 어휘라든지 문법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을 하고 넘어가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을 고민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잘하는 경우, 원래 잘했던 친구들의 경우가 있겠고, 또 두 번째는 꾸준히 노출이나 공부는 해왔지만 성취도가 높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영알못의 경우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영어를 원래 잘했던 애들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글쎄,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학원에서 공부를 좀 많이 했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가르쳤던 아이들이 지금 이제 뉴베리를 읽을 정도로 5학년인데 잘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저의 학습법은 아이들을 막 이렇게 푸시하거나 막 많은 양의 공부를 해서 막 이렇게 외워라고 막 강요를 하지 않아요. 이제 대신 이제 재미있는 책을 주고 좀 뉴베리 위주의 그런 배경 지식이 많이 들어간 책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배경 지식이라든가 아이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것들을 막 추가를 해주죠. 이번에는 이제 PPT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수업을 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소리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CNN 그런 그런 것들 컨텐츠 자체가 재밌는 것들을 계속 제시해 주면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5학년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시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입시가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문법 구조를 체득해야 되는데 요 체득하기 전에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야,
너희들 이제 5학년이 되니까 6학년이 되니까 이제 그런 입시 위주의 약간의 그런 문법 그리고 구조학습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재밌을지 막 기대를 해봐. 이러면서 비전을 제시를 해주면 아이들이 그런 것도 우리가 배우는군요. 그래서 약간 흥미를 가져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잘하는 아이들인 경우는 수능 영어를 좀 이렇게 접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문법 구조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너네도 할 수 있어 자신감을 준다거나 해서 비전을 제시해서 앞으로의 영어의 방향을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하다. 좀 이렇게 막 죽은 영어, 막 입시 위주에 너무 찌든 잘한다고 해서 너무 그 토플이나 토익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문제풀이가 아니라 네. 컨텐츠 자체가 우수한 우수한 것들을 거. 계속 제공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문법 구조학습을 한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5학년, 6학년 때는 이제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원서는 계속 하나요? 저는 이제 계속 할 예정이에요. 왜냐면 원서라는 것 자체는 이제 수능 영어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수능 자체가 그 원서로 모두 구성되어 있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점점 렉살 지수를 높이는 그런 책도 있고 그다음에 비문학 쪽으로 가면 되니까 네네. 과학이라든가 뭐 역사 쪽도 있고 하니까 원서 수업은 중학교 때까지 꾸준히 할 네. 예정이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영어를 잘 못하는 경우는 제대로 된 학습법을 좀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학습의 기본은 사실 어학을 떠나서 모든 학습은 배움과 익히는 이 과정이 사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 배우는 건 엄청 배워요. 맞아요. 학원도 엄청 다니고 네. 아이들 막 하는데 정확하게 뭘 배웠어라고 물어보면 그것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아이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것 자체도 이게 메타인지라고 요즘에 하잖아요. 그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사실 극소수예요. 네. 왜냐하면 잘하는 친구들은 가르쳐주는 거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아주 능숙하고 잘 돼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한테 그 부분을 맡기기보다는 오히려 잘 이 친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인출해서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백지 테스트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신에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많은 양을 공부를 하기보다는 적은 양을 완벽하게 익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 네, 그게 맞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우리 동네에서 좀 약간 나름 핫하다는 좀 많이 가는 이제 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온 친구들의 얘기가 가르치는 게 너무 많대. 하루에 3시간 동안 그 학원에 앉아있대요. 그런데 3시간 동안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도 실력이 좀 느는 것 같긴 한데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 왜냐면 또 집에 가서 3시간 동안 숙제가 있대요. 근데 이 숙제가 뭐냐면 거기 했던 거를 복습해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새로운 걸 배우고 또 집에 가 또 새로운 걸 공부해. 그럼 얘는 이거를 소화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내가 맞아. 물어봤어. 너는 그래서 뭘 배웠니? 그러면 뭘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난대. 그냥 실력은 느는 것 같대.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데 너무 괴로웠다고. 아이가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완벽하게 하는 거랑 그냥 많이 습득하는 거랑은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 그리고 첫 번째로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 근데 학원 그 문제인 것 같아. 너무 많은 걸 가르치려고. 근데 이게 네. 가르치는 분들도 사실 많이 주고 싶으니까 그렇죠. 많이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커리큘럼이라는 게 가르치는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배우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내가 가르치는 걸 이 친구가 다 소화하고 있을까? 과연 다 이해하고 있을까? 정말 잘 알 수 있을까? 여기에서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부터 출발이 된다면 학원들이 조금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R&D에서 또 이제 있어 봤는데 어떤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교재를 만들 때 이제 그거를 갖다 아이들이 다 소화할 수 있다는 전제 내에서 그 다음 게 진행이 돼요. 유닛 1을 다 소화를 하기 때문에 유닛 2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이들이 못 빠져나가게 그걸 다 완벽하게 소화하게끔 이제 그런 학습 자료 같은 걸 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에 따라 편차가 있는 거지. 네, 맞아요. 어떤 애들은 뭘 줘도 잘하고 어떤 친구들은 좀 많이 힘들어하고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는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한테 맞춰진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완전 비어있게 되는 네.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 전기세를 내고 네.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대로 된 학습법으로 하면은 이제 그렇죠. 선생님들도 좀 편하게 하면서도 아이들 성적을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뭐 메타인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아이들이 이제
저희 어머니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대형화고 많이 보내보고 이 동네에서도 이제 많이들 가거든요. 근데 갔다가 이제 다시 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곳에 이제 맹점은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서 결국에는 아이들이 질려버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또 스스로 할 수 없게 스스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세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저 수업을 하다 보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 되는 자기 주도로 하게 되는 부분과 이제 그런 구멍들이 좀 메꿔지고 드디어 아이들이 공부를 해내고 있구나, 성취감을 느끼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만 잘 잡아도 5, 6학년 영어 공부는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은 이제 뭐 아까 헌수쌤이 말씀하신 걸 제가 이렇게 좀 들어보면은 5학년쯤 좀 늦게 온 아이들 같은 경우라도 이제 단어 위주로 발음 위주로 공부를 하면 많이 이제 그게 승산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어휘력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결국 단어가 안 되면 문법도 안 되고 결국엔 문법이라는 것은 단어의 활용 방법이거든요. 근데 단어가 없으면 활용 방법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요리를 하는데 단어가 재료고 레시피가 문법이란 말이에요. 맞아. 그런데 요리가 재료가 있는데 레시피가 없으면 어떻게든 요리를 맛이 없을 수는 있으나 만들 수는 있잖아요, 요리를. 근데 레시피만 있고 재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많은 학원에서도 학생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 이거는 단어는 알아서 외우고 우리는 수업을 잘 해줘서 이 친구가 실력을 끌어올리겠다, 요런 방식으로 대부분 학원이 이제 운영이 되는데, 사실 이 친구가 단어를 잘 외울 수 있는 아이고 그런 것들을 성실하게 해오는 친구라면 지금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잘했다. 이미 잘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어부터 차근차근 관리를 받는 것부터 사실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엔 우리가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어휘 수준이 낮으면 당연히 시험 점수는 좋게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제 강의 베이스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이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결국엔 아이들이 가져가는 게 남아있는 게 많이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네. 이제 저희도 많은 그런 아이들을 겪어본 결과 아이들이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설명해보려면 설명 거의 대부분 못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도. 근데 저희가 이제 메타인지를 바꾸고 설명을 해보고, 자, 이제 동사의 종류가 뭐지? 그럼 애들이 정리형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동사의 종류는 뭐 일반 동사와 비동사가 있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문을 보다가 이 문법 같은 요소가 튀어나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리고 이제 한 친구는 선생님 저 공부 못한 이미지에서 공부 잘하는 이미지를 바뀌었어요. 왜? 그러니까 모형식이 뭐야? 아무도 대답 못했는데 자기 혼자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모형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문법을 쌓아가고 그 구조를 탄탄히 해가는 가운데 그 이제 낭독을 통해서 유창성을 끌어올리면서 아이들이 이제 영어 말을 하면서 독해가 되어가는 것도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되게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3가지로 정리를 이제 이 학습법에 대해서 해주신다면, 첫 번째는 단어를 소리부터 발음을 외우고 그 다음에 의미를 외우는 거, 이 순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 소리를 잘 안 내요. 그리고 맞아. 의미만 외우거든요. 맞아.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단어의 의미를 잊어버렸을 때 불러올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디딤돌, 발판이 될 수 있는 매개체가 없어져요, 발음이 없으면. 근데 발음은 내가 읽을 수가 있고 발음을 안다라고 하면 그게 단어가 뭐였지? Hercules? 맞다, 이거 헤라클레스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억이 안 나도 뭔가 이렇게 자꾸 되뇌이면서 끄집어낼 수 있는 매개체가 발음이기 때문에 무조건 발음부터 해야지 기억이 오래 남고 또 한 번 많은 양을 공부해도 부담이 없어요. 네. 그렇죠. 뭐 그런 경우는 이제 만약 5학년인데 파닉스가 잘 안 돼 있는 친구들도 약간 발음이나 이런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네. 더 많이 늘겠네요. 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까먹어볼 테면 까먹어봐라. 네가 아이들이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 저 머리가 안 좋아서요. 네가 머리가 돌이면 내가 새겨줄게. 그거 좋네요. 네, 새기면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 방법이 결국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리에서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저도 원서 수업할 때 보컬러리 무조건 1번. 그래서 발음을 할 수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모르는 거다. 그래서 진짜 그건 스펠링보다도 네. 의미로. 스펠링은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니다.